이번 시간에는 다각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각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학습 요소로는 내각과 외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 대화를 읽고 남학생의 질문과 같이 오거리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는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사거리에 일반 횡단보도만 있었는데 대각선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했네. 이제 신호를 두 번 기다리지 않고 한 번에 건널 수 있어서 편해. 오거리라면 몇 개를 새로 설치할 수 있을까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알아보는 것과 같은 문제죠. 그래서 다음을 보면 다각형은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다. 자, 다각형의 정의가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라고 했습니다. 선분의 개수가 3, 4, 5인 다각형을 각각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라 하고 선분의 개수가 n인 다각형을 n각형이라고 한다. 또 선분의 개수가 n인 정다각형을 정n각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다각형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즉 다각형은 선분의 개수에 따라 이름이 지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다각형의 각 선분을 다각형의 변과 변의 교점을 다각형의 꼭지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변과 변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 하고 각 선분을 변이라고 한다. 이제 앞에서 오거리의 일반 횡단보도를 변으로 나타내면 오각형이 된다. 이때 새로 설치하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오각형의 대각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각선의 횡단보도의 개수는 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와 같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각형의 한 꼭지점 A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두 개이다. 자, 오각형의 한 꼭지점 A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두 개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웃하는 두 꼭지점은 연결하면 대각선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B, C, D, E에서도 대각선을 각각 두 개씩 그을 수 있다.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오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두 개다는 거죠. 따라서 오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의 총합은 꼭지점의 개수에다가 각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두 개의 대각선이므로 5 곱하기 2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대각선을 두 번씩 세웠으므로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A에서 C로 대각선을 긋고 또 C에서도 A로 대각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의 개수에서 두 개는 중복이 되죠. 즉, 두 번 헤아렸기 때문에 2로 나누면 5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해서 5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오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헤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을 보면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라고 했죠. 다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사각형일 때는 하나죠. 오각형일 때는 두 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육각형이면 세 개를 그을 수 있죠. 자, 이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이웃하는 두 개의 점에 대해서는 꼭지점에서는 대각선을 그을 수 없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꼭지점과 이웃하는 두 꼭지점을 합하면 세 개의 꼭지점을 전체 n개의 꼭지점에서 뺀 수만큼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일 때는 4 빼기 3을 하면 1이죠. 오각형일 때는 5 빼기 3을 하면 2가 되죠. 육각형이면 6 빼기 3을 하면 3이 되죠. 그러면 n각형일 경우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n에서 3을 빼면 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를 헤아려 보면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4 곱하기 1 나누기 2를 하니까 2가 되죠. 오각형은 조금 전에 알아봤고 육각형은 6 곱하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가 3개니까 3을 해서 2로 나누면
9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N각형일 때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가 N-3개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알아본 것을 근거로 해서 N개의 꼭지점에 대한 대각선의 개수를 정리를 하면 일반적으로 N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N이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이므로 각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인 N-3을 곱한 것이죠. 이때 한 대각선을 두 번씩 세웠으므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N에 N-3을 곱한 값에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처럼 알아볼 수 있는 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N-3 나누기 2라는 값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잊어버리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에 꼭지점의 개수를 곱한 수에서 두 꼭지점을 연결한 대각선은 각각 2번 헤아렸기 때문에 2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2번을 보면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좀 전에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식에서 칠각형이면 꼭지점의 개수는 7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꼭지점의 개수에서 3을 빼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각선은 두 꼭지점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선분이 중복이 되죠. 그래서 2로 나누면 4, 7, 28을 2로 나누니까 14개가 되겠죠. 십각형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개수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 3을 빼고 2로 나누면 5, 7, 35, 35개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이제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형을 다음 그림과 같이 세 부분으로 오려서 세 꼭지점을 한 점에 모아보자. 한 점에 모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직선이 이루는 각인 평각이 되죠. 평각. 자, 이 평각의 크기는 180도라고 그랬죠. 위의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말해보자. 삼각형의 세 내각인 A, B, C 각을 모두 합하니까 18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에 있어서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각형에서 이웃한 두 변으로 이루어지는 내부의 각을 다각형의 내각이라 하고 각 꼭지점에서 한 변과 그 변의 이웃한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을 그 내각에 대한 외각이라고 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한 내각에 대해서 이웃한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을 외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외각은 꼭지점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임을 알 수가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ACD가 각 C의 외각일 때 각 ACD 플러스 각 C를 하면 각 C는 안쪽에 내각이죠. 그래서 이 두 각을 합하면 180도가 되죠. 평각이므로. 그래서 이 삼각형의 안쪽 각도 모두 합하면 180도이기 때문에 두 내각인 각 A와 각 B의 합이 바로 외각의 크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각 ACD가 각 C에 대한 외각일 때 각 ACD 플러스 각 C가 180도이고 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이므로 외각인 각 ACD는 두 내각인 A 더하기 B와 같다. 즉 두 내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삼각형에서 내각과 외각 사이의 관계는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은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각 X는 두 내각인 55도와 90도의 합이 되겠죠. 따라서 140
55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은 두 내각인 X와 58도를 더한 각이 외곽의 크기인 120도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20도에서 58도를 뺀 62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평면도형의 성질 중 다각형에 대해서 대각선의 수와 내각과 외곽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